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어도 제가 그냥 음흉하게 집에 가서 계속 돌려보고 돌려 듣고 항상 그래요.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는 작업물도 제가 계속 들어요. 뭐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다기보다도 어차피 뭐 제가 들으면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제가 좋아요. 결과가 좀 미흡하면은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그걸 지우거나 내리고 싶은 욕심은 웬만하면 잘 안 들고 다음에 좀 보완하고 고쳐야겠다, 수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발전됨을 진짜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운드 클라우드 올리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음악 하다못해 한 곡에 요새 음악 한 곡 다운로드만 받으려고 해도 700원, 1000원 막 이 정도고 수수료 따르고, 그리고 그 플랫폼 이용하는데 제가 한 달에 달러로 한 2, 3만원 이상씩 내거든요. 그 월 정액으로 하면 1년에 그 한 수십만원, 몇십만원 나가는 거잖아요. 몇십만, 한 2, 30만원. 그거 다 내고 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창작자들은 단순하게 살면서 뭐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엄청 단순하게 살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달리기 하고 음식 먹는 거 비슷하고 그냥 뭐 자기는 그냥 소박하게 살잖아요. 위스키 좀 좋아하고 그냥 맥주, 달리고 나서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럼 맨날 작업실에서 새벽 5시인가 6시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인가? 6시간인가 할 때는 몇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잘 써지든 잘 안 써지든 딱 할당량만 채우고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글자 수라든지 시간. 그래 더 잘 써지고 같아도 잘 써질 것 같아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도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싶으면 사람 욕심이 생겨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더하면은 막 부상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고 뭐든 다 그래요. 돈 버는 것도 좀 더 벌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면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배탈 나는 경우도 많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진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다른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을 하루키가 좀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하루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길버트라는 미국에서 엄청 흥행한 만화죠. 좀 병맛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귀여운 만화인데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연출해가지고 만화로 만드는 사람인데, 스콧 애덤스라고 그분이 그 책도 냈어요. 더 시스템이라고. 거기서 그 단순한 식단 강조하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맨날 채소 똑같은 거에다가 그 채소가 질릴 때는 소금이랑 후추랑 버터, 양념 같은 거를 잔뜩 쳐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된다. 다 대용량으로 뭐 방울 양배추나 뭐 이런 채소들을 엄청 손질을 한꺼번에 지퍼백 같은 데다 해놓은대요. 락앤락 같은 통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창작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불규칙하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제가 좀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글을 저도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글 같은 것도 쓸 때는 그 작가들의 글쓰기가 엄청난 고도의 두뇌 싸움이자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2000에서 4000자 정도의 글을 쓰고 나면 온몸에 진이 확 빠져요. 정말 달리기를 막 할 기력도 안 생겨요. 뭐 막상 그걸 참고 나가면 뛸 수가 있겠죠. 근데 진이 쭉 빠지고 막 온몸이 탈진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키 말대로 달리기나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과 규칙 있는 루틴으로 내 삶을 먼저 갖춰 나가지 않으면 예술인들은 예술 작품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고, 창작물을, 작업물을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외로 이제 좋은 습관 제가 언급했던 거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대본이 막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제가 항상 품고 있는 생각인데요, 스스로한테 너무 과도한 신경증적인 부담을 주거나 막 자책약 같은 거죠. 스스로한테 너무 심한 욕을 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면은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 스스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챙겨주면 왜 좋냐면,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좋아요. 그게 때로는 필요하다고도 여기고 있거든요. 이걸 안 하면 제가 좌절되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컨대 제가 뭐 저녁에 음란물을 보거나 유튜브나 뭐 쓰잘데기 없는 짓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일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몇 시간을 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죄책감에 빠져들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아, 난 왜 그럴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음 날에도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뭐 직장을 다닐 때는 괜찮은데 저는 강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혼자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루틴을 내가 가져가야 되고, 잠 몇 시간 자고, 그 다 제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자율과 자유에는 막대한 책임과 압박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나를 너무 비난한다? 그래서 제가 굴곡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너무 나를 비난하면 무기력해져서 다음날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내가 막 돈 벌 의욕도 상실하고 그런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스로를 좀 지켜 올려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패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내던지거나, 아, 그동안 시간 버렸으니까 아깝다, 앞으로 막 막막하다,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바뀌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빠른 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차피 뭐 인생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니까 혼자서 해야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나라도 스스로를 잘 보살펴 주자. 그게 참 안 되는 부분이면서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에는 또 나는 어떻게 살지? 더 낫게 살려면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떠올리고, 아,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고민들을 해서 답이 당장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론 답답할 때도 있고 한데,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답답한데 해결책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저를 보면 방금 뭐 자책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럴 때 막 자책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럴 필요 없구나,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럴 때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야망은 들끓고 있긴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발전을 하고 싶고 그렇네요.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지금 단순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개념도 있거든요. 그 황농문 선생이 쓴 책 가운데 몰입, 그 책에 보면 몰입 확장판 뭐 다 똑같겠죠. 다른 옛날 판이든 뭐 초판이든 거기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카오스에 대한 개념을 살짝 언급을 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은 그 연력학 2법칙이랑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니까 정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돈이 안 되고 복잡하고 카오스 같은 상황으로, 지저분한 상황으로 가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주의 법칙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방도 항상 그렇거든요. 방뿐만 아니라 책상도 그냥 뭐 하루 전과 하루 후가 막 다를 정도로 뭐 지저분한 게 놓여있기도 하고, 근데 한번 치워도 계속 지저분한 게 다시 쌓여요. 그러니까 책도 지금 막 놀 공간이 막 엄청 많지 않아가지고 크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책만 계속 쌓이고, 제가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예전엔 좀 빌려 읽었는데 요새는 다시 읽는 책들이 많아가지고 빌려 읽으면은 번거롭고 내가 밑줄도 못 긋고 필기도 못하니까 책에다가, 낙서 같은 것도 하려고 읽기도 하고 그 사서 보기도 하거든요. 책상에 막 책들로 어질러져 있고,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는 얘기가 엄청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삶은 계속 복잡한 압박을 나한테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하다는 게 그 만물에 대입해 보면 다 그게 맞아 떨어져요. 그 마음은 내가 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쉬운 예로 달리기 지금 안 나가면은 마음은 편하고 몸은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왜 복잡해지냐? 지금 7월 중순 막 이제 지났는데 운동을 만약에 소홀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9월에 마라톤 대회가 시즌이 엄청 많잖아요. 활발하게. 그러면 그때 걱정도 막 많이 될 거고, 막상 그때가 다가왔을 때 훈련을 제대로 안 했으면 기록도 안 나고 막 부상도 더 생길 수가 있고, 막 욕심부리다 보면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 마라톤 인생이나 아니면 내 운동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게 다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입하면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오스가 괜히 카오스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황농문 선생이 쓴 몰입도 좋지만, 그 몰입은 또 칙센트미아의 몰입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 과학 관련 책들 있죠. 우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물리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떠오르는 거는 미치오 카쿠라고, 그 오펜하이머 영화나 책 보면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고등연구소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뭐 프린스턴인가 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아인슈타인이랑 뭐 엄청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핵 원자폭탄 만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미치오 카쿠라는 그 과학자인데 교수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초공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은 뭐 엔트로피부터 해가지고 뭐 연력학이니 뭐니 그거 다 나오고, 엄청 쉽게 우주에 대한 풀이를 좀 그나마 사람의 시각에서 해놨고,
그 책이 바로 떠오르네요.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책이.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저도 독해력이 좋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책을 읽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독해력도 제 생각에 좀 낮아요. 이해력도 좀 달리는 것 같고. 뭐 그런데도 재밌게 읽을 정도면은 정말 제가 그쪽에 흥미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책을 쉽게 잘 쓰고 번역하시는 분이 잘 흐르듯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뭐 은혜를 받은 거겠죠. 뭐 그 책도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오늘 나올 때 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냥 단순한 거죠. 뭐 제가 뭐 큰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비가 계속 오니까 어제도 엄청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 맞고 하는 것도 때때로는 부담일 수 있고 부상이나 미끄러짐의 위험도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감기도 잘 걸릴 수 있고. 근데 오늘도 제가 스스로가 조금 게을렀던 게 비가 오니까 좀 그칠 타이밍에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의 욕구 있죠. 내가 딱 타이밍을 맞춰 나가고 싶고 그 혜택을 내가 손으로 거머쥐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냥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비도 참 많이 맞았죠. 종이도 이거 대본 다 찢어져가지고 스마트폰 안 들고. 그래서 좀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스마트폰 놓고 그 달리기 시계만 차고 지갑 같은 것도 안 들고 다니니까 딱 하고 그냥 액션캠만 딱 들고 이러니까 또 달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돈이 되는 기분이 드네요. 또 이러다가 카오스의 원리에 맞춰서 엔트로피의 원칙에 맞춰서 또 몇 시간 지나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엔돌핀이랑 세로토닌이 달리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또 떨어지면 다시 권태가 올 거고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즐기고 싶네요. 딱 이렇게 시원하고 비가 지금 막 엄청 호우주의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좋아요. 또 단순함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다 보면 그 안에 그거 있죠. 단순함에서 느껴지는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미학을 좋아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함에서 느껴지는 쾌감, 그걸 요즘 참 제가 훈련을 나름대로 좀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데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엄청 사소하고 단순한 일일 수 있어요. 그냥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맨날 똑같은 커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마실 때 저는 다른 짓을 일절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커피만 마셔요. 이거 뭔 얘기냐, 옛날엔 이런 게 흔해 빠졌었단 말인데 제가 더 어리거나 학생 때는 이런 유휴 시간의 개념, 경험의 멸종에서 언급하는 강조되는 그런 백일몽 상태, 사색하고 멍 때리는 상태가 많았는데 점점 그게 없어지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잔잔함의 미학을 느낄 때는 그냥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맨날 가는 커피숍에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만 마시면서 오늘 내가 유튜브로 뭘 떠들지, 아니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아무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막 하기도 하고 신경 쓰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재밌더라고요. 좀 쾌감이 느껴져요. 단순함의 쾌감. 오늘도 뭐 항상처럼 그 귀에도 이어폰 안 꽂고 음악 안 듣고 뭐 이거 비 오는 게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이 말소리가 음악이죠.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살면서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도 정말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단순함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시는 분 이렇게 건너서 명함도 건네받고 좀 얘기도 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그 포스트잇 쪽지에 손글씨로 써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뭐 저랑 잘 어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할 것 같고 책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주신 거겠죠, 추천을. 그걸 받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유튜브도 때때로 보시는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달리미 가운데 한 분이시고 러너이신데,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이랑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마주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좀 멀리서일 수도 있지만 떨어진 공간에서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모르지만 저를 조금이나마 응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그냥 관심을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그때 바로 검색해가지고 원래 직접 가서 샀으면 더 좋았는데, 어차피 누군가 추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는 이유는 좀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고 질감을 파악하고 막 책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뭐 글이 지루하다고 안 고르고, 그러니까 책을 고르지 않고 사지 않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추천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서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시켜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읽었어요. 근데 저랑 또 잘 맞더라고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의식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의지력이나 생각이나 상상, 사색, 그리고 사고하는 습관,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고마운 사람을 알게 됐고 저를 그렇게 조금 어여삐 봐주셨다면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거대한 거 바라지도 않고, 이번 일도 제가 뭐 꿈에도 못 꾼 일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런 게 얼마나 오묘하고 기묘하면서 신비롭고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너무 뜻깊고 거룩한 일이죠, 정말. 그래서 그런 경험과 체험을 느끼고 사람들과, 그리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건 그동안 몰랐던 사람이건 앞으로 알게 될 사람이건 이렇게 유튜브나 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음이 너무 제 인생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말도 떠올랐어요. 그 자객열전에 보면 사마천의 자객열전이었나? 사기, 거기에 뭐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 옛날에 제가 춘추전국 시대 그 동주열국지 풍목룡이 쓴 거 그 다 읽어봤거든요. 그것도 꽤 벽돌책이긴 한데 총 5권인가? 그거 제가 다 사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런 성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와닿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이니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나한테 인스타그램으로 하트 눌러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뭐 DM이나 메시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본성이다, 인정한다, 언제든지 해줘라, 해주고 싶으면. 심지어 가짜로 해도 좋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건 착각을 하든 뭐 제 자유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자객 열전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의식혁명을 추천해주신 분을 위해서 이 한번 바쳐서 뭘 막 그런 충동이 오더라고요. 베풀어드리고 싶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이제 건강하시고 좀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뭐 종교가 크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경건하게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뭐 어디 대학원 총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천천히 뛰고 있어요. 가을에 마라톤 또 대회 나갈 거 대비해가지고 훈련을 조금씩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뛰니까 같은 거리를 뛰어도 시간이 뭐 물론 늘어나겠죠. 근데 오늘은 또 특이한 게 비가 이게 잠깐 내리는 비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네요. 왜냐면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뭐 마냥 비 많이 내린다고 운동을 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강수량이 벼농사 하는 나라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여름에 뭐 그거 다 쉬면은 가을에 대회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근데 이거를 말하면서 봐가지고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전까지 막 한두 분씩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지나가시고 말하니까 쏙 사라지셨네 다들. 그래서 앞으로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 근데 참 생각이 많아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긴 하지만, 근데 생각이 많다 그래서 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다가 생각을 안 할 때 딱 유유시간 백일몽 그럴 때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떠오르고 뭐 글귀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스스로만 만족하는 그런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거를 남들한테 내보이려고 하고, 제 상처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 같은 것도 내보이려고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해야 내가 치유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속 상처도 그렇잖아요. 몸에 나는 상처, 뭐 어디가 까지건 긁히건 딱지가 지기까지는 더 나아가서 흉터 없이 말끔하게 그 부위가 치료가 되기까지는 공기를 내놔야 되고, 옷을 이렇게 걷어서 소매를 걷고 바짓단을 올려가지고 공기를 통하게 하고, 좀 따끔하더라도 거기 물로 소독도 하고 물도 뿌려주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해주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사람 마음도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계속 내 결핍이나 결여, 부족함, 못난 모습, 추한 모습 이런 거를 진실이라서 어차피 다 감출 수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진실은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꺼내놔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의식혁명이었나? 뭐 어느 책인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책을 하루에 막 이것저것 바꿔 읽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있잖아요. 사실은 좀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가 있대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진실은 언젠간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좀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 공감이 많이 됐다는 거죠.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딱정이와 내 못난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는 다 제가 살기 위함이에요. 이기적 유전자에 따라서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계속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남들이 궁금해 하지도 않는 거를 저 혼자서 풀어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쾌락이 느껴져요. 재미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 관심에 좀 많이 목마른 관종이었나봐요,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금 다소 늦게 좀 깨달은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땐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뭐 발표하라 그러면 그 떨려가지고 흥분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막 손들고 나가는 일은 많진 않았거든요. 제가 용기가 부족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잠재의식이 무슨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유아기 때 프로이트의 말처럼 그때 방출되지 못했던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끼라고도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욕구가 막 표출이 되는 게 요즘 활발해요. 이게 그 있잖아요, 사람이 남자 신체가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운동선수든 일반인이든 번식이 유리하고 결혼에 적합한 그 정년기가 있잖아요. 그 정년기랑 거의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활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40살이면 기대수명이 끝나서 죽었으니까 그런 뭐 일종의 풍습? 뭐 전통? 그런 걸 봤을 때 그 전에 남자가 아주 발악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몸에서 진화론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기대수명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게 뭐 엄청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 된 게 아니잖아요. 손 씻기, 뭐 비누 이런 거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산 게 뭐 한 100년 됐나요? 그 뭐 숫자야 찾아보면 책에도 많이 나오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습관을 미뤄봤을 때, 생체 리듬을 봤을 때 나는 이제 20대 때는 한편으로는 더 여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으니까. 근데 점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시간에 계속 쫓기는 것 같고 도둑한테 경찰한테 쫓기는 도둑이 된 것 같고 그런 조급함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주 발악을 해서 내 모든 걸 표출하라고 호르몬을 내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새 노래방 가가지고 최근에 많이 한 번 갔는데 그 전에는 제가 때때로 다녔거든요. 혼자서라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크면서 이제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가서 또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그거를 액션캠으로 막 담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행위예술 막 찾아보고 행위예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행위예술은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술의 종류는 익히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좀 신기하거나 이색스럽고 잘 안 알려진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지? 이러고 찾아보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려고 하네요. 다들 퇴근하셨겠고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길 미끄럽고 물기가 많으니까 항상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발목 같은 거 허리 삐끗하지 않으시게끔. 그럼 저녁들 잘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카메라 끄고 안녕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상 당하지 마세요.